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토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해볼 만한 경주들이 많이 있어요. 은근히 좀 둔탁한 경주로 보여지지만 그 속에 진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주중부터 또 새벽 조교를 관찰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11월의 마지막을 좀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스티븐이 새벽 조교가 이런 것이다. 새벽 조교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이 된 경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 새벽 조교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또 토요 예상 방송 승부처에서도 아예 놓고 때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대지여걸이 그 주인공이 됐죠. 실전에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를 가져가면서 케이프토킹과 대지여걸 복승식 15.3배 지하주 기소 오늘 요거 하나 타는데 조교 패턴 자체가 완전히 미쳐있다. 여기에 승급전에 1번 게이트라면 여기서는 승부는 무조건이다 라는 자신 있는 멘트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서 현장에서까지 15배를 시원하고 알차게 잡아냈던 경주죠. 여기에 이 대상 경주의 사나이 스티븐이 과천시장배 요거 한 방이면 충분하다. 라운퍼스트의 스피드입니다. 쌍승식 18배 주력 단군형으로 수시해드렸고 역시 방송에서 우리는 딱 두 방 맞건의 힘을 실차 멋진 왕자의 찰리 스타일 8.7배짜리 이때 점배당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역시 비밀작전이었죠. 금화슈프림의 백색 광채 여기에 스티븐의 오아시스 승부 바로 브레킨의 이 호크 행진곡, 이 다비드 기수의 이 종반 역습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응원하면서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던 29.9배짜리 한 방으로 또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다이나믹 스타의 무정영웅 복승식 14배짜리 충분한 환수를 좀 잡아냈던 경주들입니다. 다소 아쉬웠던 경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시원시원하게 또 승부처에서 자신 있게 때렸던 경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맴 돕니다. 자, 그 분위기를 이번 경주, 이번 주도 충분히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자, 토요경마 준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만 해주신다면 스티븐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 토요경마에서는요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2, 3호 요 세 개의 경주 스티븐이 마번을 고스란히 오픈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처럼 8배짜리 요런 거 손쉽게 좀 챙겨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스티븐의 승부처입니다. 4경주, 7경주, 11경주 지난주와 동일하게 스티븐이 지난주 대지여거를 놓고서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까지 15배 우리가 끄집어내고 잡아내죠. 오늘 승부처에서도 제가 이 새벽조교 우스마필 스티븐이 월요 새벽조교 때 추천드렸던 마필이 출전합니다. 그거 놓고 승부할 거예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새벽조교 우스마필이 과연 어떻게 스티븐이 추천을 했는지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오픈해 드리겠고요. 자, 토요경마 준비한 대로 2라운드 때립니다. 자, 1300m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11도입니다. 될 애들은 그나마 보여요. 그런데 툭 까놓고 말들을 본다라면 이게 되겠어 싶은 마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3번 베스트럭키입니다. 데뷔 전, 데뷔 이전, 데뷔 3전. 자, 어떻게 보십니까? 데뷔 전에 꼴등하고 데뷔 이전에 한 6착, 7착 했나요? 그리고 데뷔 3전째 3착을 했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는 인정이 안 돼. 사실. 편성 자체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래프로 한번 따져볼까요? 분명히 상승세죠. 분명히 상승세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은 분명히 있고요. 실전을 거듭하면서 걸음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녀석의 성적을 보면서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인코스, 즉 직전부터 외곽 10번 게이트니까 문정균 기수가 한번 총알로 한번 앞선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게 물론 3차권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인코스란 이점, 여기에 상대들의 전력을 한번 따져보니 별거 없더라. 그렇다면 저는 3번 베스트 럭키의 이 상승세 저기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걸음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3번 베스트 럭키를 이번 경주 충마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후차권에서는요. 6번 원더풀 캣도 나쁘진 않습니다. 애도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추천을 못 드립니다. 얘는 뭐 불안한 인기마로 선정을 했겠죠. 하지만 직전 이상의 걸음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정도로 컨디션은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요. 이번 이 스마트 한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센 혈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잔재주가 있어요. 분명히 잔재주가 있는데 직전 경주 뭐 2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인코스가 확실히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애도 사실 여기에서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능력도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스마트 한센은 기본 막건으로 좀 안고 가시고요. 여기서 조교가 좋은 마필은 4번 산아래입니다. 산아래. 일단은 최근의 경주력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10월 13일, 11월 2일 경주력을 본다라면 1300m를 출전을 해서 뭐 어찌어찌해서 뭐 선입권은 나섰지만 직선에서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잡바이가 된 마필이에요. 흔히 말해서 호흡기라든지 뭐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저평가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요. 바로 새벽 조교에서 남다른 두각을 보이고요. 뚜렷한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치려면은 바로 이런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조교 우수 마필들이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여기 하정훈입니다. 하정훈 기수. 뭐 저평가될 수 있는 기수는 맞습니다만 하정훈 기수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뭐냐면 조교사님이 시킵니다. 이번에 앞에 갖다 붙여라. 모든 말들은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와요. 앞에 갖다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든 앞에는 갖다 붙여요. 걸음이 무뎌지더라도 이번에 따라가라. 그럼 말이 스타트가 빨라도 잡고서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능통하는 기수가 바로 하정훈 기수거든요. 자, 이번 경주 4번 게이트라면 물론 2번, 3번에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조교에서 변화된 라스트까지 좀 끈끈한 걸음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4번 산아래의 배당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베스트 럭키예요. 3번 베스트 럭키 문정균 기수지만 28조에서는 최근에는 문정균 기수가 주전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3번 베스트 럭키를 중심에 놓고 2번, 4번, 6번, 3번 놓고 2번, 4번, 6번 요 세 방 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3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별정 시형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 편성이 완전히 너덜너덜 이 걸레라서 그렇지 요거 편성만 조금 셌으면은 승부로 가져가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로 8번 공자광입니다. 공자광. 어찌어찌해서 애가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확신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제 뭐 유튜브 채널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하이군 편성의 승부하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하이군 마필의 변화, 뭐 주행 습성이라든지 주행 검사 때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8번 공자각이 바로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데뷔전 당시에는 발주가 14.8이었습니다. 14초 8. 데뷔 이전째는 13초 9입니다. 약 1초가량이 빨라졌죠.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그렇죠. 말이 힘이 차고 있다. 발주가 좋아졌단 이꼬르 말이 힘이 차고 있다랑 쌤쌤입니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자, 8번 공자강은 직전 경주 물론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나 힘이 찼어요 라는 걸 제대로 어필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븐이 한 번 더 새벽 주교 때 관찰을 했죠. 확실하게 말이 밀고 뻗는 모습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기에 상대들의 전력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편성을 읽어보시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에요. 가진 게 별거 없는 그러한 편성이기 때문에 8번 공자각의 이 잠재된 능력, 이 포텐이 터질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 8번 공자각을 놓고 승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기본 전력에서는 이 7번 굿언더를 무시를 못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경주거리가 1300m죠. 굿언더가 바로 데뷔전 1300을 썼습니다. 물론 입상에 실패를 하고 뭐 데뷔 이전째는 뭐 선두권과 큰 착순차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생각 없이 마방에서 내보냈을까라고 여러분께 반문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300에 대해서 노림수를 두고 데뷔전부터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역시 1300이라는 경주거리 그리고 저는 다비드 기수의 좀 다부진 말머리까지 플러스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외곽으로 갈게요. 열돌 이 천지꽃바람입니다. 역시 직전에 한번 앞에 나가보려다가 완전히 죽순 녀석인데요. 12번 게이트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승환 기수가 이거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행이 아니어도 말을 쭉쭉쭉 밀어준다라면 외곽에서 은근슬쩍 감아 넘어갈 수 있는 오히려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개가 유리해질 수가 있는 마필이 바로 열둘 천지꽃바람입니다. 상태감 나쁘지가 않고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1번 오주에마 요거를 아주 강하게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복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복귀가. 이 조교는 정말 좋거든요, 말이. 그러니까 하위군에서 미친 척하고 요런 거 놓고 배당을 때려야지 사실 200백원, 300백원 잡아낼 수 있는데 경마를 알고 분석을 하고 편성을 읽다 보면 사실 1번 오주에마 같은 애를 충마로 놓고 가진 못하죠. 다만 저는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새벽조교 전문가라는 이 조교를 직접 보면서 이런 변화된 걸음을 캐치를 해내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게 또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1번 오주에마.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모든 승식, 뭐 삼복승도 좋고요. 정말 이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1번 오주에마입니다. 이건 조교가 너무 좋고 얘가 500kg가 넘지 않습니까? 요런 애들이 힘이 차면은 정말 이 명마로 손바닥 뒤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정말 많이 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세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 좀 관심을 가져줄 1번 오주에마 힘은 어느 정도 차 올랐고 상대도 해볼 만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8번 공자광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후차권에서 1번 오주에마의 배당, 여기에 7번 굿언더의 적정거리, 외곽으로 가서 열둘 천지꽃바람에 오히려 전개의 유리함까지 여러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5라운드입니다. 1000m죠. 국내선 5등급 핸디캡 경주 9대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이 경마장 3번만 오시는 분들도 충만은 나와 있다. 6번 화이트 코멧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화이트 코멧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화이트 코멧 같은 말이 사실 부러져야지 스티븐이 좋아하는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기 마필의 좀 불안성을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캐치하려고 하고 또 조교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단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1번 화이트 코멧 물론 뭐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 상대들의 전력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편성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라면 6번 화이트 코멧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복승시키주는 가장 믿음직스럽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선추입의 장점이 있고요. 선행도 충분히 나설 수가 있는 기본 전력을 베이스로 뛰는 녀석이기 때문에 6번 화이트 코멧의 능력을 또 박태종 기수의 파이팅을 한 번 더 믿어볼 수가 있다. 자, 후차권에서는 1번 럭키 명호가 이번에 승급전인데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말이 확실하게 좀 미쳐있죠. 단거리에서 한 번 더 잘 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또 이현종 기수가 재기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에 후진기아는 없다. 게르만족이죠. 오로지 전진기아 역시 승부는 좀 필연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3번 마하선더예요. 애가 사실은 애를 놓고 한번 때릴까 하다가 결국에는 6번 화이트 코멧인데 그 정도로 3번 마하선더는 제 눈에는 조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조교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녀석들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3번 마하선더가 왜 2주 만에 나왔지?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직전 경주도 자세히 보고 근데 이 10월 19일도 그렇고 11월 16일도 그렇고 보면은 경주들 때 보면 애가 모래를 못 만나 싶었어요. 하지만 외곽으로 삐지는 단점 이 사행 악벽이 있습니다.
세살벌은 여든까지 간다고 그런 단점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중점적인 포인트를 두고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1000m고요. 마하선더가 3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앞선에만 가담해준다라면 요거 라스트에 4코너 요 직선에서는 한 칼을 제대로 쓰는 녀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마하선더는 쉽게 배제를 못한다. 여기에 4번 에이스 윙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가겠습니다. 자, 6번 화이트 코멘 현장에서 좀 압축까지도 생각을 해보겠고요. 6번에 대한 믿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1번 럭키 명호 여기에 3번 마하선더 4번 에이스 윈까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판의 젊은 피죠. 우리 윤택 위원의 내용들을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들어볼 시간입니다. 또 주중에 분석과 또 마방 취재, 또 새벽 주기를 관찰하면서 정말 노력하는 예상가 중에 한 명이다. 제가 매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좀 관심도 충분히 좀 가져줄 그러한 예상가입니다. 자, 오늘 윤택 위원이 1경주와 또 마지막 경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택 위원. 개가천선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월말 경마 1경주 마지막을 풀어봐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들이 아깝게 착승권에 그치거나 좀 제대로 승부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서 좀 한 주 내내 좀 아쉬운 마음들이 가득했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좀 더 분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월말 경마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리 1000m로 이제 국산 육군 총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데뷔전에 이제 뛴 걸로 봤을 때는 1번 아라리오가 상당히 좋죠. 기본적으로 추임력도 있고 1번 게이트까지 깨찼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잔병치레가 있어서 출전이 13주간에 걸쳐서 좀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4번의 차강마가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발전기르치가 있고 데뷔전에서 일단은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엘리트레이드, 눈부신 한센, 럭키 스마일 비교적 능력이 있는 마필들과 함께 뛰었던 게 4번의 차강마라는 마필인데 일단 편성이 너무나도 약하고 또 기본적인 능력 면에서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전력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일단 4번의 차강마라는 마필을 1경주 배팅을 중심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값어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자권에 이제 1번 아라리오, 2번의 클레이 위너, 그리고 지난 데뷔전에서 고배당을 내고 입상을 했던 5번의 큐피드 기비상,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좀 강하게 모아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4번의 차강마가 선행을 이끌어 나간다라면은 예, 그렇습니다. 안쪽에는 2번의 클레이 위너라든지 이런 5번의 큐피드 비상, 그리고 6번의 로열 축복 같은 마필 들이 너무 뒤에서보다는 좀 선두권에 붙으면서 막판에 한 발을 기대할 수가 있는 전력들입니다. 따라서 1경주는 4번의 차강마는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자, 4를 놓고 2번 클레이 위너, 5번의 큐피드 비상, 자 6번의 로열 축복, 이 세 방의 마건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 마지막 경주 제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이 마지막 경주가 13경주까지 있습니다. 한 경주가 더 늘어났는데 최대한 이제 집중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1202군 경주는 쟁장한 마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세가 좋은 말들도 여러 또 좀 눈에 보이고 또 거리가 1200이다 보니까는 초반에 이제 선두권을 어떤 마필이 장악을 하고 가느냐, 요 점도 좀 핵심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잘 뛰었던 열하나 페네트로는 경주 조건이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자, 57의 부담 중량을 부여를 받았고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은 가운데 또 외곽으로 또 밀려 있고요. 경주 조건이 쉽진 않아요. 이번에 이제 훈련이 좋아진 마필은 5번의 프리마킨이 있고
안쪽에는 2번에 뭐 문학 위너라든지 1번에 컴플리트 스윕 요런 마필들이 있는데 1번의 컴플리트 스윕 역시도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얘도 이번에 부담 중량이 무려 5.5kg가 증가가 됐습니다. 인기마 2마리가 대폭적인 부담 중량이 증가가 됐다는 점에서 마지막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봄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거리 강마죠. 지난번 경주에는 전개가 좀 심하게 꼬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완성도 있는 훈련을 했다. 자, 6번의 골든게이트입니다. 자, 6번의 골든게이트가 박태종 기수가 이제 월수목 3일 동안에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는데 여러모로 상태나 걸음은 굉장히 좋아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에서는 6번의 골든게이트를 놓고 1번 컴플리트 스윕과 11의 페네트로는 기본적으로는 마필들의 능력의 사이즈가 세기 때문에 가전은 가야 됩니다. 6 놓고 1 11은 가전은 가는데 여기서 좋아진 게 제가 말씀드렸던 2번의 문학 위너나 5번의 프리마킨이다. 그래서 6 놓고 1, 2, 5, 11 맞건 이 내방 쪽에 좀 더 이제 집중 공략을 하면서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는 이제 현장까지 한번 차분하게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깔끔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 윤택 위원의 또 마지막 경주 승부처라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또 ARS를 청취하시면서 또 좋은 결과를 이어나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 경마 전반부 4라운드 스티븐의 괴가천선 승부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쪽에 우승 마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린다. 고녀성 놓고 승부를 한다. 1700m 국내산 6등급 별정 시형 방식 서울 4라운드입니다. 하위군 편성 스티븐에게 맡겨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이 스마트 돌풍부터 9번 이 마음의 준비까지 사실 특별한 능력을 보이거나 남다른 감각을 보여준 녀석은 대체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1700m라는 포인트 역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도 분석하고 정말 뚜렷하게 뭔가 확신을 가지려면 정말 장기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주가 바로 서울 4라운드입니다. 자, 미리 준비를 했죠. 3번 킹 오브 더 필드를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3번 킹 오브 필드를 놓고 승부를 하는 이유는요. 1700m라는 바로 경주거리에 있습니다. 상대들의 전력이 저는 상당히 좀 고만고만하고 지구력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3번 킹 오브 더 필드는 1700을 만나는 순간 반갑다고 악수를 해야 되는 녀석이 바로 3번 킹 오브 더 필드거든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취입을 잘하는 또 김동수 기수의 등장, 여기에 최근 훈련 패턴이 워낙에 화려하기 때문에 걸음이 부쩍 늘어난 확신을 갖고 때릴 수 있는 바로 3번 킹 오브 더 필드입니다. 현장에서 인기 4위 5위권으로 팔려줄 녀석이기 때문에 입상만 해준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구라를 했다고 우리가 한 방으로 조져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환수를 잡아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3번 킹 오브 더 필드를 놓고요. 현장에서 자신있게 집중적인 한방, 그 폭격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7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5등급 별정 B형 방식에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상당한 혼전도, 좀 둔탁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녀석은 없고 모두 다 2차권, 3차권에 진입을 하면서 나름 나 뛸 줄 알아요 라고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옥과석을 가려내야죠. 저는 이번 경주를 토대로 그리고 이번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마필 역시 새벽 조교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봤겠죠. 역시 조교 좋으네.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까지 잘 만난 녀석을 엮어서 제대로 된 한방 막건을 성립해 보겠습니다. 자, 비밀작전 결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서울 11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700m 국내선 4등급입니다. 자,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킹 오브 룰즈가 승급 전에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팔립니다. 물론 최근에 연타 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될 건요. 바로 1700m라는 경주거리 첫 도전, 그리고 그간 멀로가 기승했습니다만 이번에 김동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킹 오브 룰즈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700m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뛸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 팩트는 바로 9전을 뛰면서 5번의 입상이지만 1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 자, 4번의 준우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결정력입니다. 결정력. 결정력 부족한 애가 늘어난 경주거리를 잘 뛴다? 이거는 물음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우리에게 반문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8번 킹 오브 룰즈를 충마로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조교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동수 기수가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과 첫 호흡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리는 8번 킹 오브 룰즈는 과도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외의 마필들 중에 정말 미쳐있는 애, 직전에 완전히 병신짓거리 했거든요. 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훈련 패턴이라든지 편성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배팅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걸리면 한구라가 가능한, 그리고 충분한 바로 서울 11라운드 오아시스에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언급드렸던 추천 경주, 그리고 추천 경주에서 어떤 마필을 어떻게 놓고 때려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승부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거기 때문에 승부처에 스티븐과 꼭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잘해야죠. 뭐 있습니까? 스티븐답게 좀 과감하지만 한구라가 되는 막건들, 돈이 되는 막건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